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코스피 6천선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자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빨리 늘고 있어서, 오, 네,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셨나 봐요. 조회수도 늘고 있고요. 자, 뭐 오늘도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수도 참 많이 올랐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오른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들고 있자니 또 안 들고 있자니 또 소외되는 것 같고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삼성전자가요. 자, 뭐 이미 한 15만 원대 팔아버린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자,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인지 끝물인 건지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조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동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상한 조정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원체 많이 올랐었으니까. 많이 오르면 조정받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이 지수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원체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두 종목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6% 코스피에서 16%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24%가 넘었죠. 25% 우선주 제외하고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이제 거의 27%예요. 삼성전자가요.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란 말이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을 합쳤을 때 40%.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쵸? 우선주 합치면 40%가 넘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시장 내부적인 수급도 많이 빨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난 투자 전략에서 비트코인 흡혈 중인 삼성전자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거는 시장 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뉴욕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들, 코인에서 이탈한 자금들 이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쏠리는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이거 뭐지? 이상한 종목이 나왔네. 네, 삼성전자. 아까 보셨던 코스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쵸?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영향력이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모양은 지수랑 다르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요. 지금 코스피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예요. 똑같죠? 그쵸? 그래서 지수하고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하고 괴리율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대표하는 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받을 타이밍은 결국엔 뭐예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을 보일 거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은 그래서 낙폭이 좀 있습니다. 속도 맞추기 정도. 계속 반도체가만 많이 오르냐? 결론부터 얘기 들으면은 아마도 올해 보면은 계속 반도체가 더 많이 오르긴 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전망치하고 보고 계시는데 올해 실적 전망치 26년도 실적 전망치를 계산했을 때 현재 PER이 6.4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컨센서스잖아요. 평균이란 말이에요. 커버리지한 증권사들의 평균인데 근데 목표 주가 아직 다 못 올렸어요. 목표 실적을 아직 다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커버리지 더 해야지 돼요. 아직 리레이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올해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리레이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 실적 예상치도 올라가겠죠. 자, 따지고 봤을 때 그러면 하이닉스는 앞서 보셨듯이 PER이 몇 배예요? 6.4배. 올해 실적 기준. 내년 기준은 5.7배. 그렇게 올랐는데도 PER은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10배가 안 됩니다. 근데 더 낮아질 거예요. 아니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달라지겠지만. 자, 여기서 비싸요? 여러분? 아니 그냥 좋다 이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PER 10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고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엔비디아 주가 막 PER 70배 가지 않았나요? 음? 아니 최소한 마이크론보다는 비싸야 될 거 아니야. 마이크론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HBM 또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납기가 될 거지만 근데 뭐 그런 덕에 DDR하고 랜드 쪽이 좋은데 DDR 랜드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거 가격이 그렇게 좋으니까 실적이 그게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내년에도 이거 솔직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이 호황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AI에서 피지컬 AI로 지금 또 넘어오는 단계가 될 거고 이게 피지컬 AI는 진짜 없던 시장이 창출이 되는 거여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스마트폰 나왔을 때나 그런 뭔가 신문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어떤 산업의 파급 효과들. 근데 성장성은 반영을 안 한다? 자, 물론 GPU, CPU 중요해요. 근데 GPU, CPU만 있고 메모리 없이 돌아가? 근데 GPU에서 CPU에서 주가는 그렇게 높은 PER을 주면서 왜 메모리는 높은 PER을 못 주죠? 이것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구태여 팔아야지 될 이유도 모르겠고 안 사야지 될 이유도 모를 것 같아요. 더 들어가야지 되면 더 들어갔지 구태여 여기서 떠나야 되나?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간다면은요. 그럼 지수도 더 가겠죠. 그럼 지수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 코스피 만선이 적당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올려지니까. 따지고 보자고요. 삼성전자 PER 20배라고 쳤을 때 그거 비싸다고 누가 팔자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팔자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PER 20배가 최근에 글로벌 동향을 봤을 때 막 성장하고 있고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PER 20배. 이게 비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의도적일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게 그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는 정석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닝 모멘텀이 강한 쪽은 제가 볼 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있어요. 3월달. 3월에 반도체 쪽 큰 조정은 분명히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충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선가 우려의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왜 이것도 루머처럼 퍼져요. 배 아픈 종목들이 생기면은 어디선가 이상한 보고서들이 나와요. 언제부터 메모리 급감, 뭐 메모리 수요 급감, 공급 과잉 그런 얘기들이 악의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국계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뭔가 자기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아이비나 그런 데서 못 산 거야. 아직 비중을 못 담은 거야. 최근에 외국인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그렇게 시원찮았었죠. 그쵸? 한국에서 주식 확보를 잘 못했죠. 왜냐하면 한국 기관 개인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기 싫어서 팔고 싶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매매 강도가 개인과 기관이 강했기 때문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여력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면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외국 특정 기관 애널리스트가 메모리 업황, HBM 업황 뻥튀기네? 갑자기 급감할 건데 이거 실적 우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근거 자료들 가지고선 예측이니까 예측을 누가 무슨 말이든 못해요. 예측인데 그러면은 외국계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메이저 경제 언론사들부터 다 받아쓰기 쫙 뿌리죠. 그럼 주가가 한 3일 정도 크게 빠지고 그 이후에는 매물들이 계속 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주봉 차트로 한번 보자면 음, 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명확하진 않지만 뭐 삼성전자 주가가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치고 갔다가 한 1, 2주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뭐 횡보를 한다든지 몇 주간 뭐 그런 식의 흐름들 뭐 그래봤자 지금보다 뭐 많이 밀려봤자 얼마나 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밀려난다면 그러면 약간 좀 마음이 쓰일 정도로 밀려난다면 3월 중에 한 뭐 요 정도 선까지 밀려날 수도 있지는 않을까. 16만원, 17만원 그 정도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이거는 뭐 3월 중에 고점이 어디가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강도가 나왔을 때 거죠. 아무튼 삼성전자의 조정 가능성은 월로 따지자면 3월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다른 이유보다도 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선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1분기에. 근데 1분기에 실적이 이제 뭐 4월에 나오고 그 전에 한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3월이 아니면은 뭐 4월 실적 발표 때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더 오를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도 싼데 지금 주가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주가 수준인데 당장 단기적으로 3월에 조정이 있던 없던 간에 그게 무슨 중요한 대목이냐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쓸 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조금 줄여 놓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죠. 비중을 조금 줄여놨다가 조금씩 줄여놨다가 뭐 한 번에 막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많은 비중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약간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러니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뭐 진짜 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더 많이 사면 되니까 뭐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 더 가고 더 많이 갈 종목은 이쪽이에요.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3월에
혹은 3월이 지나서든 반도체가 조정을 보인다면 이것도 뭐 시점이 명확하진 않죠. 당장 뭐 3월 시작하자마자 조정을 보일 것인지 그것도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3월 조정 가능성 꽤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이 오를 것이냐? 분명히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거예요. 수급이 다른 종목을 뛰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가능성 높은 건 현대차예요. 오늘 벌써 조정을 보이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이자마자 현대차가 확 떴잖아요. 10%대 급등을 보였잖아요. 뭐 따라서 다른 뭐 로봇주들도 올라가고 하겠죠. 우선은 오늘 좀 힌트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조정을 보이면 현대차를 띄우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 명분도 많아요. 명분도 많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가총액 3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2위인 SK하이닉스하고 6배 차이예요.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그쪽으로 수급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순위 정도로 그렇게 체크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내려가자면 또 이제 또다시 방산주 쪽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움직임도 조금 예사롭지 않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 중에서 대장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재작년부터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시세가 뿜뿜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보면은 조정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을 보이니까 이런 방산주들 움직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 다른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업종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좀 현대차와 방산주 뭐 조정도 거쳤겠다. 그리고 일부 또 방산주들은 신고가 흐름을 치고 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어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보일 때요. 대충 작전은 아셨죠? 네. 대충 그런 식으로 전략, 작전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 말이.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작전 짠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전략을 한 그 정도로 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전략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 드렸었는데요. 뭐 6천선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어요. 반도체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가 더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만선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을 40%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가요. 이거는 뭐 지수가 잘나서 간다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만선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3일절이네요. 대한독립망세. 대한 주식, 증권, 코스피, 코스닥 만세. 네. 아무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